안녕하세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품고 있는 뿌리 깊은 반감은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략한 데 대한 반성, 사과 또는 배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지금까지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의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들이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부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떤 기회에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과 식민 지배와 위안부의 동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대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 식민 지배했던 것, 위안부 등인데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대상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위안부에 대한 내용만으로 사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20차례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30차례 정도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동아시아 국가 전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히로히토와 아키히토 두 명의 천황이 있고 그리고 내각 총리, 관방장관 또는 외무장관 등이 있습니다. 발언을 한 형식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상회담 때 혹은 별도로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또 일본 의회에서 하는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과를 했는가 하면 한국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사과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용하다가 1982년 이후에 다시 사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1982년 7월 26일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이슈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는데 역사교과서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8월 26일 사과 내용에 보면 교과서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과서 때문이었다고 하면 일본의 사과를 주구장창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올바른 기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일본에 요구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 사과에 관한 이슈가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그때 이래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또 한국에 대한 반응이 왜 반복됐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 일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왜곡해도 너희는 주변국과의 관계사 왜곡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역사 교과서도 간섭을 받는데 한국은 외부의 간섭이 없다고 해서 역사 교과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5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국정화 시도가 교과서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반증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유튜브에서 이승만 TV를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사과라고 나온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것입니다. 2015년 8월 14일 아베 총리의 담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념할 시기에 일본이 반성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민감하게 충분하니 못하니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년을 재임했던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는 퇴임 후에 2015년 8월 아베 총리의 담화가 나오기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독립공원이 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을 하고 일제 강압 통치로 희생된 한국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현직이었을 때는 행동하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서 하기 어려웠겠지만, 전직으로서는 무릎 꿇는 것,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이 모든 사과를 충분하다고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은 일본이 사과성 발언을 할 때 논평을 하면서 대체로 진정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조금 전에 봤던 아베 총리의 사과성 담화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논평을 했고, 그 중에서 완곡하게 평가한 것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보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베 담화에 소름 돋는 한 문장. 여기서 지목한 그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음 세대에 사과의 숙명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붙인 사람에게 오히려 소름이 돋는 느낌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증오를 무한히 품겠다는 뜻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즉, 부모와 선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직접 네가 진 죄가 아니라는 핑계로 감히 내가 선조의 책임을 모르겠다고 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아베 담화, 한국에 대한 멸시 넘어선 반격,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반성이 아니라 반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사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층이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는 중앙일보나 한겨레 등의 사설에서도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으로 보기엔 뭔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눈총을 의식해 마지못해 내놓은 담화라는 인상이 짙다. 이런 내용으로 사설이 나와 있고, 한겨레는 4개월 전 표현보다 진전한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다. 그리고 역대 내각의 패전 담화에서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품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해주는 논평은 찾기 힘듭니다. 일본이 물러간 지 이제 74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갈등이 이어질 것인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일본이 어떤 사과를 하든지 한국인에게는 충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공방이 반복되는 한 한일 간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나 우호 관계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긴밀한 한일 관계는 누구보다도 한국인이 우리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